네, 잔명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구직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을지 궁금한데요. 주제 김효성 캐스터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공감 100% 오늘의 주제는요. 2012년 주요 기업 면접 결산입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하반기 공채 입사 지원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취업을 성공하지 못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공감 100%에서 2012년 취업 시장을 주름잡은 면접 스타일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전략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2년 주요 기업 면접 결산인데 일반적으로 뭐 대기업을 비롯해서 공채 전형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그 면접에 목숨을 건다고 해야 되나요? 예, 많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는요. 예. 여러 군데 내잖아요. 그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데 면접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까지 이렇게 그 적성검사지 뭐니 해가지고 어렵게 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굉장히 이제 좀 타격이 심한 거죠. 예. 끝까지 가는데 마지막 과목에서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목숨 내놓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면접인데요. 네. 또 면접까지 가는 사람들은 다 스펙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그 비슷비슷해요. 그 인재라고 할 수 있죠. 인재의 그 역량이 비슷비슷하다 보기 때문에 한두 마디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세심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당락을 좌우하는 것처럼 이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사실 면접을 앞두고서 나는 면접 전혀 부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왠지 허세처럼 느껴질 거짓말 정도로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면접에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은데 면접을 보기 전에 어떤 부분들이 가장 부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옥주 학생,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되던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압박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약간 압박 면접에 대한 부담이 일단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부족한 뭐 어학 실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대답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용희 우리 학생은? 용희 학생도 네. 면접 많이 봤죠? 네, 아무래도 이시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원자들이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기 때문에 이제 면접관들도 지원자들의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기 때문에 저도 포함해서 많은 구직자들이 그런 점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이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이 모르는 내용을 질문할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는 질문은 질문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나하나 태도에서도 신경 쓰이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못 말할까봐. 예.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요 두 학생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대표님. 네, 그렇죠. 지금 면접 전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다 더 좀 뭐랄까 굉장히 그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데 취업포털 사람인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98%가 자기는 피하고 싶은 면접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부담감을 토로할 정도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에 대해서 한번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지금 끝도 없거든요. 예. 내가 이 말하는 게 지금 제대로 말하는 것일까 막 이런 불안감 때문에 보다도 담대한 어떤 그 심정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2012년 면접 시장을 주름잡았던이라기보다는 정말 많은 우리 구직자들을 괴롭혔던 면접 맞아요. 유형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떤 예. 면접이 있었는지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일단 가장 많이 한 면접을 이제 순위로 이렇게 쫙 나왔거든요. 5위가 바로 역량 면접, 심층 면접이었습니다. 역량 면접, 그렇군요. 심층 면접. 네. 네, 근데 보통요, 이 역량 면접과 압박 면접에 대해서 좀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네.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역량 면접은 구직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던져서 여러 각도로 알아보는 게 역량 면접인데 네. 그 과정에서 도구로 등장하는 것이 압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편안한 그 준비된 답변만 계속하면 아무래도 툭 튀어나오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자꾸 그 좀 압박하는 뭔가 공격하는 듯한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것까지 보는 것이라서 그래서 역량 면접 과정에 압박 면접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비슷한 충의 얘기는 아니고요. 압박 예. 면접은 뭐 다른 데서도 인성 면접에서도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는 과정,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역량 면접과 압박 면접의 차이를 알아봤고 네. 일단 역량 면접에서 좀 잘하려면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역량 면접은 예. 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걸 체크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정말 성실합니다.
그래봤자 뭐 다른 그 옆에 사람들은 저는 별로 성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럴 순 없잖아요.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증거를 요구한다고요. 그런 거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거든요. 네. 네가 그렇게 성실하다면 또 창의적이라면 그렇게 창의성을 발휘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또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면 갑자기 생각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에피소드를 이렇게 하나하나 장착해 놓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미리미리 또 대답할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면접 유형을 알아봤더니 3위가 공동 3위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네. 굉장히 많이 조사했는데도 이게 27.1%로 아주 똑같이 나온 게 있거든요. 뭐죠? 토론 면접과 PT 면접입니다. 예.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것 중에 PT 면접들이 이제 굉장히 큰데요. 왜냐하면 구직자들이 늘 보던 면접이나 보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미션이 주어지고 그 미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식의 면접이 토론 면접, PT 면접인데요. 죄송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그 학교에서요 프로젝트 수업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요즘 PT 발표도 많이 하는데 그런 데에서 어떤 단초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연습을 하시면 좀 연습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PT 면접 같은 게 미리 주제가 주어지고 며칠 전에 이렇게 공지가 나는 거예요? CJ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도 하고요. 일주일 전에 주제가 주어져서요. 근데 그런 주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CJ가 뭐 중국에 가려면 어떤 전략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자기들도 못하는데 지금 신입사원 지원자한테 그걸 하라고 하니까 빼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어요. 네. 그 일주일 전에 이런 거 주어진 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요. 네. 아니면 좀 간단하게 바로 가가지고 한 30분 시간을 줄 테니까 연구해라 그런 주제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네. 우리 잡매거진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방송 경험이 있어서 PT 면접 대비를 좀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하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자, 아무튼 3위가 PT 면접과 또 토론 면접이었어요. 토론 면접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토론 면접은 어떤 일정한 주제를 주고요. 거기서 예. 이제 찬반을 나눠가지고 가령 구직자 한 6명을 모아놓고 3명 이렇게 서로 찬반을 서로 설득하는 그런 연습을 시키는 건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구직자들이 깜빡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성 반대도 그렇고요. 가령 뭐 진화론 할래, 창조론 할래 그런 것이 나오면 저는 진화론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줘요. 어떻게요? 이쪽 3명 창조론, 이쪽 3명 진화론. 이럴 그럼 수도 있고요. 자기가 그 의견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겠네요. 네. 기업에서 정해주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가 곤란하잖아요. 뭐 6명이 진화론이고 창조론 없어. 그럼 토론이 안 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굳이 정해주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 이쪽 3명 그거 하시죠. 이쪽 3명 이거 할게요라고 내가 원하는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내 가치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논리력을 보는 그거 토론 면접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에게 맞는 내용이면 모를까 아닐 때에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왠지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요. 네. 내가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가령 찬성 반대로 연습을 했으면 예. 한 30분 지나서 바꿔서요. 바꿔서 연습을 해보면 또 내가 찬성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공격도 되게 잘해요. 그건 이래서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탄탄한 논리로 무장해야 되겠네요, 평상시에. 자꾸 롤을 바꿔서 연습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약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닐 것 같기도 아니죠. 하고요. 그러니까 네. 말을 청산유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래서 찬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했을 때는 나는 이래서 반대한다가 굉장히 뚜렷하고 분명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또 남의 말 듣다 보면 참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넘어가면 곤란하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저는 네. 얘기만 듣더라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 나라면 잘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저도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론 면접이나 이 PT 면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두 학생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먼저 옥주 학생부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PT 주제를 가지고 이제 면접장에 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이것을 어떻게 PT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시간적인 그런 압박?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시간. 네, 옥주 시간이 학생이 짧았던 그러면 거. PT 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 그거를 네. 선택했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제가 약간 평소에도 관심 있던 주제라서 뭐 많이 찾아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예. 다행히도 그게 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다른 주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혀 손을 못 댈 것 같았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리를 하려면은 아는 주제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있을 것 보통 일이 같은데요. 아니에요. 네. 용희 학생은 어때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요? 네, 아무래도 PT 역량 면접의 경우에는 전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예 그 시간을 날려버릴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시간을 풀어나가는 방법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고요. 네. 제가 실제로 작년에 면접을 보면서 전혀 제가 처음 들었던 단어들이 네. 이제 PT 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PT를 면접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모르는 단어들만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쪽 업계에서만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논리대로 풀어나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모르는 주제였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을 했던 그런 부분처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좀 대표님이 예.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한마디로 이제 전공적인 지식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요. 없으면 할 수 없죠. 뭐 그건 떨어지는 거고요. 네. 전공적인 용어를 모르는데 뭐. 얄미워요. 네. 이게 약간 농담, 진담이고요, 사실은. 네. 요즘 기업에서는 그래도 주제를 한 3-4가지 이렇게 준 다음에 선택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전공적인 것도 있고 거기 자신 있으면 그걸 사고 아니면 내가 좀 알만한 것들에 대해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딱 정해지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죠. 아. 네, 그래서 내가 아는 주제를 선택하면 되고요. 네. 지금 시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이게 프로세스가 있어요. 문제 해결, 그 SSM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 해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뭐고 원인 분석하고 그래서 원인 분석에 어떤 식으로 사회적 해결책, 개인적 해결책, 구조적 해결책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익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무슨 맥킨지 컨설팅이나 이런 데도 다 그런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주제를 갖다 그 프로세스에 넣어보는 연습을 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틀은 이미 가져 있는 거고요. 주제에 따라서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 논리에 그렇군요. 대해서 기본적인 틀 정도는 본인이 잡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야, 우리 학생들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네. 어떤 면접 유형이 또 많이 차지를 했는지 2위 한번 살펴볼까요? 네, 2위는요. 61.2%가 선택한 실무진 면접입니다. 네, 실무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접 모시고 일할 과장, 팀장님들이 직접 이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개별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그 실용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아무래도요, 저나 뭐 김태진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보는 많이 면접이 하죠. 아닐까 싶은데 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객관적인 틀은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개인적인 또 취향이 반영되는 것 같은 그런 그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떨까요? 일단 그 팀장으로서요. 그런 서희 씨가 후배를 하나 데리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네. 했을 때 정말 일은 잘하는데 한마디로 이 4가지가 좀 없는 싫어요. 자기 것만 네. 딱 하는. 근데 얘는 좀 일을 못하지만 내가 가르치면 되겠고 굉장히 착하게 잘 따라주는. 네. 그 누구를 택하겠냐는 거죠. 전 후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취향입니다. 취향. 그렇죠. 바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분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바로 내가 데리고 일해야 되는데 얘가 뭐 자기 잘난 맛에 말을 안 듣고 그러면 팀 자체가 해가 깨지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하. 근데 사실요, 이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거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실무자 명답을 가게 되면은 좀 부담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실무진에 대한 어떤 뭐 좀 정보를 파악하는 자세도 필요할까요? 네. 정보 파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쵸. 대신 그 실무라는 부분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실무를 물어보는 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경력직 채용에 주로 이제 이게 많고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 정도만 표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눈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눈치가. 예. 일단 어떤 말을 했을 때 한마디 던졌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사사사삭 이렇게 흘러가는. 눈치껏, 맞아요. 그래요. 이런 경우 있어요. 가령 어떤 걸 물어봤는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 표정이 이런 거요. 꺾어야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활짝 웃었대요. 그런 눈치가 또 필요하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정말 어딜 가나 이 눈치는 예. 정말 꼭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2위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남은 1위를 살펴볼 텐데 앞서서 이제 실무진 면접은 10개 기업 중에 6개 기업이 실시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아무튼 이보다도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 1위가 과연 뭘까요? 예, 89.1%가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많이 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인성 면접입니다. 인성 면접. 네.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인성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기업에서 무조건 착한 사람만 뽑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인성 면접 시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돌파를 해 나가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인성 면접의 핵심은요. 그 착하다, 내가 무조건 착하다가 아니라 그 어떻게 팀이랑 같이 일할 것인가 거기에 있다고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네. 또 하나 특히 이제 임원진 면접에 가자면 이분들은 거의 인성 면접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그 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조직을 위해 희생해본 경험이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조직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해봤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런 충분히 헌신할 마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그 임원 면접, 인성 면접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열정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게 인성 면접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일단 뭐 지금까지 면접 유형은 저희가 익히 많이 들어봤던 유형들이고 기타 면접 유형이 있나요? 네, 그 예. 기타라고 하기엔 좀 많이 부담스러운 영어 면접이거든요. 아, 싫어요, 네. 싫어요. 네. 그러면 블라인드 면접, 그 지원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예. 또 이제 많이 그 언론에서는 이런 것이 더 많이 회자가 되는데 등산 면접, 그다음에 음주 면접, 노래방 면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타 의견들이 있는데 기타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드는데 예. 자, 외국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외국어 면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외국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네. 사실 외국계 기업에서 이 사람을 체크하러 나오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영어에 아주 자유하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자기소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영어로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예. 진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 제 친구가 외국계 기업의 부장으로 일하거든요. 네. 면접을 하는데 자기를 못 알아듣는데요. 그랬을 때 하는 말이 그거래요. 지금 한 얘기를 짧게 다시 요약해 줄 수 있겠나? 그러면 지원자가 당황을 하는 거죠. 네. 요약이 됐으면 미리 했는데 외워왔는데 또. 주저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되게 짧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한 두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요령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진짜 외국어를 잘하는지보다 또 다른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요약하는 능력 말고 또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나요? 일단 외국어 면접할 때 예. 거기 업계 전공용어를 써야 된다든가 어려운 얘기, 뭐 토플에 나올 만한 그런 어려운 단어나 그런 문법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된다, 쉬운 단어로라도 얼마든지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하신 센스 있게 잘 못 알아들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런 말일 테니까라고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그 이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그렇군요. 뭔가 조금 더 편안한 모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저는요 개인적으로 다른 기타 유형들 중에 술자리 면접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야, 이게 네. 가능합니까 진짜? 어떻게 이걸 면접으로? 근데 네. 어떻게 두 분은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실 술을 한 잔도 못 먹어요. 한 잔도. 저는 네. 굉장히 말술이 것처럼 그렇죠. 제가 생기는데. 생긴 것만 좀 그렇고 네, 술 안 먹고 잘 노는 스타일이라. 네. 못 드시고 저는 만약에 술자리 면접을 한다면 입사도 전에 퇴사해요. 아, 그 후가 안 좋으시는 스타일이고요. 네. 그래서 술자리 면접은 사실 주량들이 다 다르니까요. 거기에서 내가 술을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쵸. 술을 못 먹는다고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는데 술자리 가면 아까 서희 씨가 말씀하신 어떤 분위기, 잘 노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나 술 안 먹는다고 구석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하는 것보다는 나름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 팀으로 일할 때는 훨씬 더 이제 그 사람이 기여를 많이 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너무 놀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럼 안 되죠. 네,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분위기를 네. 좀 잘 맞추는지에 대해서 또 화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그런 면접일 것 야,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구직자들 술자리에서까지 면접 준비를 해야 너무 된다는 어려워요. 거. 네. 참 서글픈 현실이기도 하고 좀 저희 입장에서는 또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순위상으로 안 나왔지만 아까 우리 옥조 학생도 압박 면접 얘기했고 서희 씨도 여쭤봤었는데 압박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름 자체가 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압박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논리적으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거절받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건 이래서 아니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예. 그런 연습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연습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압박 면접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친구들끼리 서로 논리적으로 집어내주기에는 좀 애매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발표라든가 그 대학교나 이런 데 프로젝트 수업이 많으니까 발표 같은 것들을 좀 자원해서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많이 그 말해보는 연습.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방식도 좀 대답을 하는 방식도 좀 네.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네. 좋을지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압박 면접이 들어오는 질문의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데 네. 뭐 어려운 말로는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하지만 한마디로요. 그건 아니지 않나 형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형이 있어요. 내가 뭘 했을 때 그건 이래서 아니지 않나. 그런 거 이제 논리 싸움이 되는 거죠. 예, 예. 저는 이래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그 구직자들이 여기서 이제 되게 애매해하는데 하도 강경하게 하니까 어느 순간 수긍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제가 잘못 생각했으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무조건 나한테 압박을 하려고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견디는 능력. 네. 그 다음은 형은 약간 기획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사고의 확장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좀 준비를 좀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라면은 만약에 압박 면접을 막 저한테 물어보면은 웃으면서 저 지금 압박 면접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이렇게 애교형으로. 물어보면은 안 되겠죠? 네, 이 두 가지 유형엔 전혀 없는 스타일이고 그만 나가 스타일 같은 경우가 되죠. 그렇군요. 네. 조심해야겠네요. 자, 그 외에도 요즘 많은 기업들이 면접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채용하는 이런 면접 방식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그 하반기 결산이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NH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클럽에 일단 데려간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돌발 과제를 갑자기 부여하는 거죠. 여기 진열된 상품을 쭉 본 다음에 문제점인지 찾아내라. 야, 이거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데요. 그렇죠. 1등만 이렇게 하면. 네. 그다음에 그럼 다시 어떻게 그 진열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과제를 부여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또 SPC그룹은 그 관능평가와 디자인 역량평가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식품 전문 기업이라서요. 이 관능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관능 평가면 좀 더 관능적인 사람들 뽑는 건가요? 약간 에로틱한 느낌도 나죠. 네, 그렇네요. 예, 뭐예요? 월요일 아침부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이게 소금물의 농도를 구별하는 그거예요. 절대 미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서 진한 순서를 찾아내는 테스트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뭐 어느 것이 가장 진하냐? 뭐 이게 가장 진합니다. 왜? 제가 가장 진하다고 생각해서 진하다고 한 것뿐인데 왜라고 물으시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왜냐면 식품 기업이다 보니까 맛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경영 철학이 담겨 있는 평가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반 직원들을 뽑을 때에도 맛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은행권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색 면접들이 많다고 하는데 은행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색 면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은행권 진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네.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합숙 면접을 실시해요. 한두 시간은 속일 수 있지만 1박 2일 네. 같이 있다 보면 사람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짝처럼요. 네, 그렇죠. 그치.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이 안에서 미션 같은 걸 다양하게 부여하면서 예.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또 뭐 폴리아트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게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그 외화를 보여주거든요. 유명 네.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여주면서 거기다 더빙을 하는 거예요. 오. 자기가 그 생각나는 대로 더빙을 하는 그런 어떤 그 팀워크를 주는 거죠. 야, 재밌겠다. 예. 그다음에 예.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게임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1박 2일처럼 마치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다 보면 또 협동심, 또 전략적인 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또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다 이제 세일즈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낯선 것들을 한번 팔아보라. 그 면접관은 안 사요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으로 같이 일할 수 있고 나는 인성이 괜찮은 사람이다. 요거 하나를 보기 위한 것이라서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속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양한 면접의 유형들 살펴봤고요. 우리 끝으로 면접 준비하시는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짧게 도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면접은요,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대화를 하러 가는 건데요. 자꾸 정견 발표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연습, 그걸 좀 더 그 공식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시면 면접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한 얘기들 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셔서 면접에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잔매거진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효선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 정보 백서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 어때 코너를 통해서 삼성중공업의 인턴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고정.